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과거 바다에서 조업 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다시 돌아온 어민들을 납북 귀환 어부라고 부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은 간첩으로 몰려 온갖 가혹 행위에 시달렸는데요. 전남에도 이런 납북 어부들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1971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다 납북된 여수 독리모 선장 신평옥 씨. 지난 2023년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어렵게 간첩이란 누명을 벗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50년 동안 이불 다물고 살아서 우리가 문제받은 거예요. 우리 선원들이요. 그분들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냥 보상을 못 받았잖아요. 또 선원뿐 아니라 딴 분들도.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도 독리모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서해에서 발생한 납북어부 사건 중 첫 번째 진실규명에 해당합니다. 진화의 조사에선 신 씨가 주거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부부 동반 여행 등 신 씨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소한 일상까지도 시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표정 변화까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했다는 게 너무 소름 끼쳤죠. 아버지 청춘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아무것도 못하셨다는 게. 이 밖에 탁성호와 대창호 등 진화위를 통해 밝혀진 전남의 납북어부 피해자는 14명.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남도의회는 납북어부 명예회복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치유 간담회를 여는 등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보상과 같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특별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원수탄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굉장히 불가능한 거죠. 문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받으러 나갔던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것인데 1992년 통일부가 파악한 전국 납북어부는 3,70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유치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했던 스타필드 유치는 사업자 측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를 대체할 사업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노광규 순천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대규모 복합 문화시설 유치였습니다. 취임 2달이 지난 시점에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 프라퍼티 대표를 만나며 이 같은 계획을 조금씩 구체화했습니다. 큰 줄기에서 이 종합 쇼핑몰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고 상당히 동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스타필드 유치는 그러나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지금까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해 10월 순천시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세계 측은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투자에 회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을 먼저 보지 않습니까? 사고하신 분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신세계 측 관계자는 여수 MBC와의 통화에서 순천 스타필드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광주에 대규모 스타필드를 지을 예정이어서 전남 지역에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는 2년 전 경제자유구역청 등과 TF를 꾸렸지만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역시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신규 개발 택지 등의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성과로 내세울 만큼 구체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노광규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스타필드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렇다 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지만 순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약 자료에는 복합 문화시설 추진 상황은 정상, 추진율은 70%로 나타나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시가 소각시설 등을 포함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입지 장소를 2곳으로 압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광양시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입지선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최종 1순위로 광양읍 중림리 산 132의 2번지, 2순위로 중림리 산 122-7번지 일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관련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과정과 결과 개요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입지 선정위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내년까지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추천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평가기준 공청회가 오늘 전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용역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공모 추진 계획과 대학 평가 기준 등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용역사는 교육과정과 운영 계획 등 세부 평가 지표와 평가 절차, 채점 방식 등을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평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전남도의 의대 지원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용역사는 모레 제안서 공모 설명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20일 동안 공모에 들어갑니다.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뤄낸 기아 타이거즈의 올 시즌은 그야말로 완벽했습니다. 특히 내년에도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 타이거즈 왕조 재현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한국 시리즈에 올라만 가면 이긴다. 그 자랑스러운 불패 신화의 빛나는 전통을 올 시즌 역시 어김없이 재현한 기아 타이거즈. 그러나 시작은 험난했습니다. 전임 감독이 불미스러운 일로 하차하면서 이범호 감독이 전지훈련 중에 갑작스레 지휘봉을 잡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준비된 감독은 달랐습니다. 우승을 장담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가을 야구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는 우승을 향해 도전할 것이고 그 장담은 시즌 뚜껑이 열리자마자 현실이 됐습니다. 4연승으로 시즌을 산뜻하게 출발한 기아는 팀 타율 3할이 넘는 강력한 타선의 힘과 안정된 투수진을 바탕으로 시즌 내내 선두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이의리와 윌 크로우 그리고 제임스 네일까지 선발진이 줄줄이 이탈하면서 시즌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대체 선수들이 그 빈틈을 완벽하게 메우는 잇몸 야구가 빛을 발하면서 결국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이란 값진 결실을 이뤄냈습니다. 호랑이들은 이제 우승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980에서 90년대 해태가 이뤄냈던 야구 명가의 왕조 시대를 기아라는 타이틀로 바꿔 이뤄내는 겁니다.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준비해서 내년에도 꼭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최영호와 양현종, 나성범 등 고참 선수들이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아주고 올 시즌 리그를 주름잡은 김도영, 그리고 정혜영과 이의리, 윤영철, 곽도규 등 2020년 이후 입단한 선수들이 이제 어엿한 주축으로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윤도현과 박민, 박정우 등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도 뚜렷해 기아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전력을 구축해 명가 부활에 대한 팬들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왕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시작할 겁니다. 24년도, 25년도, 26년도 앞으로 쭉쭉 나갈 거니까. 우승은 새로운 시작이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은 이제 왕조 구축이란 새로운 목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며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해 구속된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협박과 일부 금품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횟수 등을 재차 살펴봐야 한다며 공소 사실에 대해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4월 민원 해결을 대가로 태양광 업자에게 9,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아파트 시공업체 대표에게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강 작가가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뒤 작가의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는 등 관심이 뜨겁습니다. 광주는 작가가 태어나 자랐을 뿐 아니라 작품 속에 등장하는 도시인데요. 광주시가 책 읽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독서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 책 읽기에 몰두합니다. 한강 작가의 책 30여 권과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작품이 곳곳에 비치됐습니다. 자신을 위한 큰 기념관 대신 책 읽는 광주를 만들어달라는 작가의 뜻이 반영됐습니다. 다시 책으로 그 문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던데 이게 그런 아이들부터 이게 진짜 이게 꾸준하게 생활화됐으면 좋겠다는. 광주시는 이처럼 한강 작가의 문학 정신을 잇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강 작가가 자란 집 부지와 새로 지은 건물을 매매하기 위해 집주인과 협상 중입니다. 안 되면 인근 부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독서 공간인 북카페를 조성할 건데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대표작 소년이 온다 명칭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강 작가가 자란 집부터 작가가 나온 초등학교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 등하굣길을 따라서 문학적인 공간을 조성하려는 구상도 나옵니다. 문학길을 만들려는 건데 광주시는 여기에 국비를 유치할 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도서관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 예산으로 책을 구입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사는 분위기를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또 작은 도서관, 그다음 지역의 독립서점들 이런 부분들의 좀 역할을 좀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명당 책 한 권씩 지원하는 제도가 추진됩니다. 광주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올해 안으로 개정해 내년부터 140만 명 광주 시민 중 20%가 우선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45대 1에 달하는 경쟁률로 일반 분양을 마친 대형 건설사 아파트 잔여 물량을 가족과 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아파트 시행사 대표 등 5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시행사 대표와 부사장 등은 지난 2020년 순천시 조곡동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미계약분으로 남은 20세대를 가족과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에 아침 최저 기온은 순천이 12도, 여수 15도가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7시 57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53분입니다. 공영민 고흥 군수가 오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역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고흥부는 고흥 복례 나로우주센터 4차로 확장과 민간 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 시험시설 구축 등 우주와 드론, 스마트팜 관련 사업 10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고흥부는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앞으로 중앙부처와 기재부, 국회를 수시로 방문할 예정입니다.